작업로 조성 설계 단가 개념과 필요성.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인 도시 환경에서의 공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적 민감성과 보호가 필요한 산림의 특성상 특별한 공법과 장비 사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단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단가는 일반적인 표준 품셈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한 공사 항목에 대한 단가를 의미합니다. 산림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된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2단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림 구간에서의 공사는 일반적인 도로나 건축 현장과 달리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우선 산림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중장비 운반과 작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훼손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표준적인 공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2단가를 통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단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 구간에서 진행된 임도 개설 공사, 등산로 정비 공사, 산림 복원 작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서는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거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공법이 요구되므로 2단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2단가는 산림 구간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책정된 단가로 중장비 사용의 어려움, 환경보호 요구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구간 공사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단가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적용은 산림 공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 조성 설계 단가 단가의 정의. 산림 및 임야 구간에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종종 기존의 표준 단가로는 부족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단가입니다. 2단가란 표준 품셈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책정되는 단가를 의미합니다. 산림이나 임야 지역에서의 건설 작업은 일반 도로나 건축 현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굴착이나 토공 작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인력 투입이 늘어나는 등 표준 단가로는 실제 공사 비용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단가는 이러한 특수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2단가를 적용하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과 적정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산림 구간의 특성. 산림 구간은 건설 현장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공사 현장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산림 구간은 자연 환경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적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됩니다. 또한 지형이 매우 험준하고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중장비의 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표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산림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단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2단가는 바로 이러한 산림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단가 체계입니다. 2단가는 산림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공사 방식과 투입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 중심의 작업 방식을 적용하거나 지형에 따른 작업로 조성 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산림 구간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자연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단가는 산림 구간 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단가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공사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단가의 적용 사례. 2단가는 산림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공사비 단가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2단가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5호 지역에서 진행된 산림도로 개설 공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었지만 도로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시공업체는 2단가를 적용하여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현장 반장과 직영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XX 국립공원 내 탐방로 정비 공사에서도 2단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장비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업로 조성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탐방로를 정비할 수 있었고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단가는 산림 환경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2단가는 다양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중장비 사용의 제약 속에서도 현장 직원들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산림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2단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로 조성의 중요성. 작업로 조성은 산림 구간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 및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로는 단순히 차량과 장비가 이동하기 위한 도로의 개념을 넘어서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의 정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산림 내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작업을 위해 조성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로는 목재 수확, 산림 관리, 신규 조림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며 작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작업로가 적절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작업 차량과 장비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로 조성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로는 산림 내부로의 접근성을 높여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작업로 조성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악 지형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한 작업로 확보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업로 조성은 산림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관리 및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로 조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로의 정의. 작업로는 산림 구간 내에서 산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입니다. 이러한 작업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산림 관리와 보호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원활한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업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작업 장비와 자재의 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로는 산림 보호를 위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침식이나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로의 적절한 설계와 관리는 산림 작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는 단순한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로 조성의 필요성. 산림 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로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업로는 장비와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로 조성은 장비와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림 구간은 지형이 험난하고 돌출물이 많아 장비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로를 조성하면 장비와 인력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더불어 작업로 조성은 인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작업로 조성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 시 무분별한 이동은 주변 식생과 토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로를 조성하면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로 조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단가 적용 시에도 작업로 조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로 조성의 효과. 작업로 조성은 산림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로 조성을 통해 원활한 작업 동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은 산림의 지형과 조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작업로 조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로 조성은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산림 내부의 복잡한 지형과 돌출물, 그리고 넘어진 나무 등은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 중장비 운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로 조성은 산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무계획적인 진입과 이동은 산림 훼손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작업로를 통해 이동하면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로 조성 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업로 조성은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산림 환경 보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작업에 있어서 작업로 조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 사용의 제한과 대안. 산림 구간에서의 공사 작업은 때때로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안 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주요 이유로는 산림 훼손 최소화, 경사도가 높은 지형, 좁은 작업 공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나 산림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력 동원을 통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반장님과 직영 직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중장비 없이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석 방지망 설치, 계단식 작업로 조성, 인력 운반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구간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경우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구간 표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반장님과 직영 직원들의 창의성과 협조 속에서 다양한 대안 작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비 사용의 제한 요인.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은 종종 중장비 사용의 제한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 지역의 지형이 매우 험준하고 협소한 경우가 많아 중장비의 접근과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와 좁은 임도는 대형 장비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토양 훼손의 우려로 인해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제한 요인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작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지역은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만큼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토지 교란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중장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의 접근성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산림지역은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대형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적 요인들은 중장비 사용의 제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 구간에서의 중장비 사용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안 작업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안 작업 방법. 산림 구간에서의 작업은 때로는 중장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수작업 중심의 대안 작업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작업로 개설을 위해 직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현장 근로자들이 삽, 곡괭이, 죽절톱 등의 수동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작업의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의 협조와 팀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말굽 등의 가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을 이용하여 토사나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은 중장비 없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이는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축 관리와 안전 등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풀베기, 가지치기, 소음반 등의 작업에서 인력 동원과 수작업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속도와 강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때에도 다양한 대안 작업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산림 구간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안전관리. 산림 작업 현장에서 중장비 사용이 제한될 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 없이 인력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에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지속적으로 작업자들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위험한 행동이나 상황을 즉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로 개설 과정에서는 더욱 세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이 직접 삽, 곡괭이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락, 낙하, 부딪힘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개인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작업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업 중 작업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작업 순서와 동선을 협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반장은 팀워크와 소통을 강조하며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관리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 조성 설계. 작업로 조성에 있어 설계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현장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작업로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단계별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작업로 조성의 기본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자원 및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규모와 형태의 작업로를 설계해야 하며 장비 운행이 용이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우선 정확한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형, 토양, 수목 분포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작업로 동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작업로의 위치, 길이, 폭, 경사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수시설, 포장재료 등 세부적인 설계 요소들도 단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는 작업 차량의 통행 안전성, 토양 및 수목 훼손 최소화, 배수시설의 적절성, 공사 편의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로 폭을 최소화하여 수목 훼손을 줄이되 차량 통행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노면 포장 재료 선택 시에도 배수 기능과 내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작업로 조성 설계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환경보호와 작업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작업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